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9명입니다. 아직까지 인도 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인도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9명에게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모두 인도에서 경유지 없이 바로 국내로 입국했고 국내 추가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효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남아프리카 변이의 주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 특성들이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할 때 무기 역할을 하는 표면의 돌기에 돌연 변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파력은 더욱 강력하고 백신 효과는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고 WHO에서도 주요 변이로 지금 분류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672명으로 검사 수가 줄어든 주말인데도 오히려 어제보다 14명 더 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교 두 곳에서 11명이 또 의정부 교회 교인 18명이 확진되는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체 검사 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인 양성률도 4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한다면 언제든지 4차 유행이 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발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며 밀폐된 실내 공간을 최대한 피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건지 많이 답답하시죠? 정부는 일단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거라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거는 백신 접종입니다. 이제 접종자 수가 150만 명을 넘겼는데요. 우선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접종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6월이면 방역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6월이면 질병 취약계층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6월까지 고령층과 취약계층,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6월 이후부터는 훨씬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는 151만 명, 누적 접종률은 3%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6만여 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1차에 이어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시기를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 뒤 11주에서 12주 이후에 2차 접종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좋다는 임상 결과에 따른 결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분석 결과 1, 2차 접종 사이 간격이 8주가 안 될 경우 백신의 예방 효과는 56.4%였지만 12주를 넘길 경우 77.6%까지 높아졌습니다. 1차 접종에도 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어질수록 예방 효과가 크다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미국 등 해외 각국이 백신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아진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2차 접종용으로 비축했던 백신까지 1차 접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백신 재고를 관리하면서 2분기 6월까지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돌봄 종사자들과 항공승무원들에 대해 이어 일주일 뒤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투석 환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초 6월로 예정됐던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접종 일정도 빠르면 이달 말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죠. 답답한 건 미국 국무부가 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마침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보가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에 개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 회동. 정용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케리 특사는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We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jump in to a process that's already underway and where there are very clear, transparent set of rules and expectations. 30분 정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케리 특사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방류 결정 과정이 투명했다며 여러 차례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And then the United States is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has had very full consultations with the IAEA, that the IAEA has set up a very rigorous process. 다만 일본이 관련 절차를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면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반대하지 않고 IAEA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직후 미국 국무부가 곧바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을 편들었습니다. IAEA 역시 오염수 방류를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모아 일본을 압박하려던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